안녕하세요. 유카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나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유카원칙의 유카입니다. 이번 주제는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간에 떠돌던 1조 규모의 위탁계약, 그 시그널인지 투자 설명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이 앞서서 일단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반도체 산업 구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 SFA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린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패키징 전문 기업,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 미국의 퀄컴이나 AMD 같은 설계 전문 기업,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에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자동차 엔진의 설계도만 만드는 전문 기업을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엔진의 설계도대로 미세한 공정을 거쳐서 매우 중요한 엔진만을 만드는 회사를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만들어진 자동차 엔진을 부품이나 차체에 연결하는 회사를 패키징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든 걸 앞서 설명드린 모든 공정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회사를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패키징 전문 회사로 웨이퍼로부터 가공된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이제 테스트하고 테스트를 통과한 반도체 칩을 탑재될 기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포장해주는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주요 사업 부분을 보시면 반도체 제조와 반도체 재료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반도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패키징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필요한 실리콘 부품이나 특수가스 등의 재료를 만드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반도체 제조 부분의 매출액이 1785억, 비율로 따지면 60%, 반도체 재료 부분의 매출액이 1190억, 비율로 따지면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2018년도에 4,800억을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3천억 가까운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 1년 연간 매출액은 6천억 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유 때문에 모바일 수요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도 같이 감소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부터 오히려 이제 원격 수업, 재택근무 등의 증가로 서버형 반도체의 수요가 매우 폭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등의 매출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1.1%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9% 정도의 이익률에 그치고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4.4%로 매우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반도체 재료 사업에서 필요한 식각 공정용 부품의 원재료가 되는 인고트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의 가격이 올해 많이 떨어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상승이 됐고, 그와 동시에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약, 그러니까 구주주죠.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이시거나, 또는 주식을 아직 가지고 계시진 못하지만 신주 인수권을 따로 직접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면, 증권 수량은 약 800만 주, 모집 가액은 18,150원, 모집 총액은 1,450억입니다. 추후에 하나마이크론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모집 가액이나 모집 총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거 최종 발행가를 12월 3일에 직접 확인해 주시고 청약 등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4주당 한 주가량을 받으실 수 있고요. 받으신 신주는 12월 29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특권인 할인율은 14%로 뭐 엄청 싸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월 5일 종가 기준으로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22,400원이었고요. 1년 최고가가 24,639원, 1년 최저가가 7,252원이니까 거의 1년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차 모집 예정 가액은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비율 25%, 할인율 14%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2월 3일 내
이제 최종 발행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비율이 현재 발행된 증권이 한 3,200만 주가량 되는데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이 800만 주라서 현행 유통 주식이 한 25%에 달하는 주식이 새롭게 상장이 된다는 건 비교적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추후로 이와 동시에 무상증자도 800만 주가 동시에 상장이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무상증자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 개념인 반면에 무상증자는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주식을 받는 개념이고 자본금의 변동 부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재나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이렇게 콤보 형태로 발표하는 게 T항공, CS윈드 같은 유상증자 발표 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유상증자 자체가 어쨌든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난 등을 우려할 수 있고 이걸 일반적으로 악재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반면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주식을 주는 거고 유통 주식 수가 증가되는 게 저에게 뭐 일체 손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콤보로 하는 건 구주주가 유상증자에 좀 더 많이 청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고, 유상증자 발표 후 그리고 청약 직전까지 보통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게 상승했지만 보통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무상증자를 함께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청약 직전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야 최종 확정 발행 가액을 높일 수 있고 최종적인 전체 유상증자 모집 총액을 높일 수 있어서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주요 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11월 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 이에 따라서 D-2일인 11월 3일까지 주식을 사시거나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때 못 샀다고 하시더라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신수 인수권이란 증서가 따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게 상장이 돼서 거래가 가능해요. 잘 모르시는 분은 해당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신주 인수권이라고 치시면은 지금 거래되는 신주 인수권들이 다음 그림과 같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원하시는 가격대에 직접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신주 인수권 매수를 통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주주 청약이 12월 8일부터 12월 9일에 걸쳐서 이틀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실제 이렇게 발행된 신주는 12월 29일에 상장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주금 납입일이 12월 16일이라는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날짜를 말씀을 드리는 건 무상증자 일정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무상증자는 유상증자가 완료되자마자 바로 무상증자가 단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1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수는 0.2주고요. 2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내년 1월 4일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미 유상증자 일정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사는 방법 외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17일이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실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신주 배정일 기준 마이너스 2일인 12월 15일까지 주식을 5주 이상 보유하신다라면 한 주의 주식을 공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월 16일이 지금 납입일이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먼저 단행이 되잖아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 수만큼 0.1을 곱하면 본인의 무상증자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주식을 4주를 가지고 계신다 라는 주주분이 계신다면 유상증자가 먼저 단행이 되기 때문에 한 주를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됩니다. 그럼 제가 가진 주식의 총수는 5주죠. 근데 5주를 기준으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증자로 한 주를 더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총 6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든 유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 이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1,070억 정도, 그리고 패키징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서 한 30억 정도, 그리고 예비비로 한 340억 정도, 합계해서 1,448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공시 자료는 8월 25일 날 공시한 자료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신주 물량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테스트 사업 부분, 아까 말한 반도체 나온 칩이 과연 정상이냐 아니냐 이걸 테스트하는 건데요. 그 사업 부분의 그 수주에 따라서 필요한 공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과의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테스트 설비를 직접 사겠다라고 8월 25일 날 공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예상 비용을 한 1,500억 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10월 19일에 1,350억 가량의 시설 장비 양수 결정에 대한 공시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예상 가액보다는 150 정도 싼 금액으로 테스트 장비들을 구매한 건데요. 실제로 자기 자본 대비 43.33% 되는 대규모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서 납품되는 장비도 그리고 납품한 회사도 다 정해졌습니다. 보시면 입고 예정일들이 상당히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설명을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RF, AP, 서브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RF는 그 무선통신 반도체 신호를 전파로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조정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5G로 넘어가면서 그 5G 통신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AP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가장 중요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 시스템이라는 건 테스트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제품이 정상 제품인지 불량품인지 판단해주는 시스템이고요. 핸들러는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판단된 제품의 양품, 그러니까 정상품과 불량품을 구분해서 이제 직접 선별해주는 장치를 핸들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까지 드리는 거는 추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거의 주력 매출 부분을 비메모리 사업으로 조금 이전시키려는 사업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30억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왜 운영 자금을 쓰려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원재료 매입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원재료 매입 금액이 전년도 반기 대비 35.7% 증가했습니다. 물론 수주를 많이 받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구매량 역시 그와 동시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원재료를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서 판 다음에 대금은 나중에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1년 반기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을 한번 보면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6억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되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와 동시에 원재료는 먼저 구입해서 납품을 해줘야 되니 구입비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영 자금에 대한 지출의 유동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을 조금 더 풀어보기 위해서 30억이란 금액이 뭐 크진 않지만 여기에 일정 자금을 조금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억 비중을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본 원재료 매출 중에서 골드와이어라는 원재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한 300억 중에 골드와이어 등을 통해서 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요 매출처와 관련해서 하나 마이크론의 비전과 전망,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확한 리스크 부분은 다음 편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이 주요 매출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A사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A사는 삼성전자를 말하고요. 매출 비중이 거의 40%에 가깝고 2021년 반기 기준으로 42.54%에 달하고 있네요. 상당히 오랜 파트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HT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일종의 하나 마이크론의 자회사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의 와이퍼 매입부 가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B사가 있는데, B사의 매출 비중이 그래도 2018년 8.3%, 2020년도에 7.6%, 그리고 2021년 반기에 6.31% 정도 됩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죠. 올해 5월부터 꾸준히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위탁 계약 관련된 루머가 찌라시처럼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 나왔던 해명 보도고요. 5월, 6월에 한창 대두됐던 이슈로서 이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공시를 내놨고, 현재까지도 실제 SK 하이닉스와의 대규모 위탁 계약, 특히 1조 규모의 위탁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에 체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계약 규모나 계약 단가, 그리고 SK 하이닉스 내부 상황 때문에 이 계약이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올해 내에 안 되더라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체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금 계약한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도 사실상 SK 하이닉스 향이 아니라 삼성전자 말 이유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AP와 RF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5G랑 그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뭐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이렇게 세 곳뿐입니다. 뭐 다른 회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이 확장 정책에 맞서서 성장을 한다라면 상당히 SK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사업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 반도체 후공정 같은 이런 회사들은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런 종합 반도체 업체로부터 이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같은 공정 외주 물량을 이제 받아서 납품해야 되는 사업 구조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고정비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패키징 또는 테스트 이러한 외주화 비중을 조금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외주를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다만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직접 내재화해서 공정을 처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의 용도, 수요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통해서 생산을 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러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 이제 팹리스 아예 공장이 없는 회사, 파운드리 공장만 있는 회사, 공장에서 찍어낸 걸 다 패키징 테스트를 해주는 회사, 이렇게 분별화, 그 산업의 분화가 조금 전문화돼 가지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주 부분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패키징 비중 자체도 현재 하나 마이크론에서는 거의 40%가 넘게 2020년 상반기만 해도 48.4%였는데, 현재는 이제 테스트 비중이 2018년도에 3.6%였는데 반해서 2020년도에는 7.0%, 올해 상반기에는 8.1%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5G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매우 복잡한 전자기기가 늘어나면서 AP 제품의 테스트 비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RF와 AP 테스트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보면 하나 마이크론의 주력으로 점차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후의 내용은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